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제약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삼천당 제약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 재무 상태,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 경쟁사 비교, 리스크 요인 그리고 투자 전망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달려보시죠. 먼저 삼천당 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삼천당 제약은 1943년에 설립되어 역사도 꽤 오래된 제약회사로 2000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어요. 원래는 항생제나 심혈관 소화기 질환 치료제 같은 다양한 전문의 약품을 만들어 왔는데 특히 암과 관련 의약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2013년에는 국내 일회용 점안제 생산 1위 기업인 옵투스 제약을 인수하면서 암과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굳혔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백내장, 녹내장, 안구 건조증 등 눈 관련 질환 치료제와 점안제에서 국내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요. 또한 기존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이오의 약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 같은 암과 분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 약품 복제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어서 최근 1년간 삼천당 제약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주가는 1년 전인 2024년 초에는 10만원 안팎에서 움직였는데요. 이후로 굵직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등락을 겪었어요. 특히 2024년 4월에는 유럽 시장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며 단기간에 주가가 10만원대 초반에서 10만원대 중반으로 뛰어올랐어요. 그 뒤로도 상승세를 이어가 9월 초에는 15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하지만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 12만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말에 다시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독점 공급 계약 호재가 발표되자 단숨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하루에 3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 덕분에 주가가 15만 3,500원까지 치솟으며 단기 최고치를 찍었죠. 이후에는 다소 숨 고르기를 하면서 현재는 14만원대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으로 긍정적이에요.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났던 것도 눈에 띄었어요. 이는 호재 뉴스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뜻이죠. 최근 급등 후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과열 신호였던 RSI 등 지표도 한풀 식었는데요. 현재 주가는 과거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10만 12만원 구간 위에서 머무르며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15만원대 중반 수준에서는 몇 차례 상승이 막힌 적이 있어서 이 구간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요약하면 작년부터 이어진 상승 탄력이 일단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흐름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삼천당 제약의 재무 상태를 살펴볼게요. 최근 발표된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10% 성장했어요. 매출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아쉬운 모습인데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6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어요.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상승과 연구개발비 등 비용 부담이 커져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져 제품을 팔아 남는 이익이 매우 적었다는 뜻이죠. 순이익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 않다 보니 2024년에는 결산상 소폭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즉 장사를 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약간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순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아 손익분기점 부근까지 온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인해 곧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부채 비율은 최근 약 40-50% 수준으로 파악돼요.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1-2년 새 부채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의 부채 비율이라 재무 구조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제약 사업을 해온 덕분에 재무 기반은 튼튼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삼천당 제약은 성장성 면에서는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긍정적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이익 창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는 향후 신약 매출이 본격화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 투자자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신약 파이프라인과 성장 동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삼천당 제약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인데요. 황반변성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눈 질환으로 진행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나온 대표적인 주사제가 바로 아일리아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일리아는 원개발사가 해외 글로벌 제약사라 특허가 있었고 약값도 매우 비쌌죠. 삼천당 제약은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을 개발하는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어요. 그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난 몇 년간의 일인데요. 이미 2019년에는
일본의 센주 제약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일본 내 판권 계약을 맺어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바 있어요. 그리고 2024년 들어서는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어요. 우선 2024년 4월 영국, 벨기에 등 유럽 9개국에 이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계약에 따르면 삼천당 제약은 현지 파트너사의 총 매출 중 55%를 가져오는 조건이고 개발 및 판매 진행 단계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지급도 확보했어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의 계약이라 이 소식에 당시 주가도 크게 뛰었었죠. 또 2024년 12월에는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와 손잡고 미국과 중남미 시장에 이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쉽게 말해 삼천당 제약이 개발한 신약을 미국 시장에서는 그 독일 기업이 유통하고 삼천당은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가져오는 구조예요. 미국은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 규모만 연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최대 시장이라 이 계약 소식이 전해졌을 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하루 만에 상한가로 직행한 일이 있을 정도였죠. 이렇듯 삼천당 제약은 자신들의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전세계 주요 시장에 내놓기 위한 교두보를 속속 마련하고 있어요. 현재 일본, 유럽, 미국 등 글로벌 허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회사의 매출과 이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돼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의 안과용 제약 매출이나 해외 CMO 수출 등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본격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에요. 또한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인해 황반 변성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각국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와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라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에요. 이러한 호재들이 맞물린다면 향후 몇 년간 삼천당 제약의 성장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는 삼천당 제약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국내 제약사들과의 비교를 해볼게요. 삼천당 제약은 매출 규모로만 보면 여전히 국내 대형 제약사들에 비해 작아요. 예컨대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전통 제약사들은 연 매출이 조 단위이지만 삼천당 제약은 2천억 원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기업 가치를 보면 코스닥 제약주 중 최상위권에 속해요. 2025년 현재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서도 10위권 안팎에 들 정도입니다. 이는 그만큼 삼천당 제약의 성장 잠재력에 시장이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안과 치료제에 이렇게 특화된 회사는 삼천당 제약이 드뭅니다. 대형 제약사들도 안약이나 안과 치료제를 다루지만 삼천당 제약처럼 안과 분야에 집중해 생산 설비와 기술력을 갖춘 곳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삼천당 제약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국내의 삼천당 제약보다 규모 큰 플레이어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들 기업은 이미 다양한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본 경험이 있죠. 특히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삼천당 제약이 개발 중인 것과 같은 안과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런 거대 경쟁사들에 비하면 삼천당 제약은 규모나 자본 면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급 계약을 직접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작은 고추가 맵다고 삼천당 제약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 성과를 내는 모습이에요.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삼천당 제약의 글로벌 경쟁사들은 주로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 삼천당 제약이 도전하는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의 원조 격인 리제네론이나 바이엘 같은 기업이 있고요. 이들은 아일리아의 오리지널 개발사들로 이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죠. 또한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경쟁하게 될 다른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도 있어요. 글로벌 제네릭 회사인 산도즈나 미국의 암젠, 그리고 앞서 말한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 여러 곳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거나 출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결국 향후 몇 년 내에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에서는 오리지널 BS 바이오시밀러 BS 신약 3파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삼천당 제약으로서는 얼마나 빨리 주요 시장에 진입하고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느냐가 경쟁사들과의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어서 투자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살펴볼게요. 첫째로 정책 및 규제 리스크예요. 제약업종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정부가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바이오의 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삼천당 제약의 수익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지원 정책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신약 승인과 관련된 규제 리스크도 있어요. 아직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시밀러가 모든 시장에서 판매 허가를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임상시험과 인허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연이나 승인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또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특허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이슈는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예요. 둘째로 환율 및 원자재 리스크예요. 삼천당 제약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 같은 달러 매출을 올려도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원화 약세일 때는 유리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큰 것도 불확실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약,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도 많은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나 수급 불안정이 생기면 제조 원가가 올라가 이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시장 경쟁 심화예요. 앞서 경쟁사 비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공략하는 황반 변성 치료제 시장에는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향후 삼천당 제약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더라도 오리지널 약품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거나 다른 경쟁 바이오시밀러들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천당 제약이 예상했던 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나 압박이 생겨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약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또다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딜레마도 있죠. 마지막으로 기타 대외 변수로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금리 수준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술주나 바이오주는 투자 심리에 영향받는 경향이 큰데 최근처럼 금리가 높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환경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받기 쉬워요. 반면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다시 관심이 몰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소들도 삼천당 제약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리스크 요인이에요. 이러한 여러 위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관점에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단기 전망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뒤 현재는 숨고르기 단계에 있어요. 특별한 새로운 호재나 악재가 없다면 주가는 당분간 13만 15만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기술적으로 15만원대 중반의 저항선을 명확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위로는 눌리고 아래로는 최근 저점인 12만원 선 부근에서 바닥 지지력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단기 등락은 전체 증시 분위기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을 테니 관련 업종 뉴스나 글로벌 증시 상황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반대로 예상치 못한 긍정적 뉴스가 나온다면 단기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할 여지도 있어요. 요약하면 단기에는 큰 추세 전환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변동성 장세를 예상해봐요. 다음으로 중기 전망을 볼게요. 향후 1년을 내다보면 삼천당 제약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는지가 주가의 최대 변수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미국 또는 유럽에서 판매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거나 실제로 해당 제품의 첫 매출 발생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상당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전 고점이었던 15만원대 중반을 넘어서 20만원 선까지도 도전해 볼 만한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어요. 특히 실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적자를 떨쳐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주식시장의 평가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중기적으로도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신약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기대만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6개월 1년 사이의 주가 향방은 삼천당 제약이 예정된 청사진대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장기 전망이에요.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삼천당 제약은 상당한 잠재력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먼저 잠재력 측면을 보면 앞서 말한 바이오시밀러 신약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삼천당 제약의 매출 규모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국내 제약사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안과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 가치와 주가 역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그리면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삼천당 제약이 앞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이나 추가적인 성장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장기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반면 장기 전망에서는 변수가 많다는 점도 인지해야 해요. 제약 바이오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향후 5년 사이에 새로운 치료 기술이 등장해서 황반 변성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삼천당 제약이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가치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또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정면 승부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폭이 모두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삼천당제약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단기 변동성은 감내하더라도 향후 신약 출시와 글로벌 진출 성과를 믿고 간다면 중장기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중장기에도 앞서 언급한 위험 요소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야겠죠. 지금까지 삼천당제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